연금 200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퇴직 전에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 200이면 적당히 쓰고 조용히 살면 넉넉할 거라고요. 그런데 은퇴하고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통장에 돈이 남질 않아요. 분명 200이 들어왔는데 한 달 지나고 보면 겨우 120이 남아있고 어떤 달은 100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지출을 줄였는데도 왜 모자라지? 이 질문은 은퇴자라면 한 번쯤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소비 습관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원인이 있어요. 오늘은 그 충격적 이유에 대해 실제 사례 3가지와 함께 풀어볼게요. 이유 1. 숨은 고정 지출이 은근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은퇴 전에는 보통 각종 보험, 통신비, 자동차 관련 비용이 자동이체로 나가면서도 신경을 안 써요. 수입이 꾸준하니까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고정 지출들이 매달 나가는 고정 손실로 느껴집니다. 사례 1. 김정수 66세 씨의 경우. 정수 씨는 퇴직 후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삽니다. 연금은 공무원 연금 포함 월 230만 원. 그런데 실제 생활비로 쓰는 돈은 고작 140만 원 남짓입니다. 왜일까요? 통신비, 차량보험, 자동차세, 각종 정기구독, 생활보험, 의료실비 등으로 매달 60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한 달에 한두 번 병원 가서 약 타오면 10만 원, 병원비까지 추가되면 매달 최소 80만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나도 몰랐어요. 그냥 손 안 대고 빠져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았는지. 이걸 줄이자고 하니까 아내랑 다툼도 생기고 결국 차는 팔았어요. 해결 팁? 고정 지출 리스트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정리해 본 적 있나요? 은퇴 후에는 자동이체 항목 전체 점검이 필수입니다. 쓸데없는 정기 결제, 오래된 보험, 비싼 통신요금제부터 점검하세요. 자동차 유지비는 은근히 큽니다. 이유 2. 병원비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많이 든다. 나이 들면 당연히 병원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비는 대부분 큰 병일 때를 가정해요. 실은 감기, 눈, 치과, 정형외과 같은 자잘한 진료들이 훨씬 자주 돈을 잡아먹습니다. 사례 2. 이명자 70세 씨의 경우. 명자 씨는 퇴직 후 연금 180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평소 절약이 몸에 배어 있어서 지출도 잘 관리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한방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처음엔 침 몇 번 맞고 끝날 줄 알았는데 꾸준히 치료하려니 한 달에 20만 원이 들고 거기에 영양제, 관절약, 치과 스케일링 등 소소한 비용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병원비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감기 걸리면 약국 가서 버티면 됐는데 지금은 그냥 넘기면 더 아프고 오래 가요. 병원비가 부담이 돼서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해결 팁? 건강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비 줄이려면 평소 운동, 식단, 수면 등 기본 생활을 잘 지켜야 해요. 또 보장성 보험은 실속형으로 갈아타고 자주 가는 병원은 실손보험과의 연계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이유 3. 자녀 지원 예상보다 길고 무겁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은퇴한 뒤에도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된다는 거죠. 취직 지원, 결혼 자금, 손주 돌봄 비용까지. 사례 3. 박진호 68세 씨 부부의 경우. 진호 씨 부부는 퇴직 후 고향 근처로 이사하면서 노후를 즐기려 했습니다. 연금은 합쳐서 240만 원.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 전세 자금을 부탁했고 딸은 손주 어린이집 등원비와 간식비를 매달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에 7,080만 원씩 자녀를 위해 지출이 나가고 있어요. 은퇴 후에도 애들 뒷바라지가 끝이 없네요. 손주는 예쁘지만 솔직히 지출이 무섭습니다. 아내는 애들 걱정에 더 죽자고 하고 저는 이제 그만하자고 싸움도 해요. 해결 팁? 자녀 지원은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단호한 선 그어야 해요.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더 이상 무리한 요청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연금은 기초 자금일 뿐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연금은 분명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노후 생활의 완벽한 해결책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소비하게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은퇴 후에는 불규칙한 지출, 늘어나는 건강비용, 예상치 못한 가족 지원이 계속 발생합니다. 연금만 보고 살아가다가는 금세 통장이 바닥나고 결국 생활비 때문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연금 외 소득원 만들기와 고정 지출 줄이기 그리고 자녀와의 거리두기입니다. 절약도 중요하지만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노후는 남이 챙겨주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통장이 오늘도 조용히 비어가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설계할 시간입니다. 전문가 칼럼. 연금만 믿다간 큰일 납니다. 월 200을 받아도 실제로 남는 건 120인 이유.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괜찮아. 월 200이면 조용히 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나 실제로 은퇴 이후 삶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통장이 비어가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연금이 매달 들어오는데도 늘 부족하다는 느낌, 이건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 재정 구조 전체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은퇴 설계 전문가로서 연금 수령 후 매달 약 80만 원이 예상치 못하게 빠져나가는 3가지 이유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은퇴 전 꼭 대비해야 할 포인트를 함께 점검해 보세요. 1. 숨은 고정 지출, 은퇴 후에 더 무서워진다. 은퇴 전에는 고정 지출을 큰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수입이 제한되면 고정 지출은 고정 손실로 전환됩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통신요금, 보험료, 차량 유지비, 각종 정기 구독료 등은 월 평균 5,080만 원 수준입니다. 특히 차량 유지비는 보험, 세금, 주유비, 수리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 평균 30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사례. 66세 김정수 씨는 공무원 연금 230만 원을 받고 있지만 통신비, 보험, 자동차, 관련 비용 등으로만 매달 70만 원가량이 빠져나갑니다. 고정 지출 구조를 조정하지 못한 채 퇴직한 결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는 160만 원 이하입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전 반드시 지출 점검표를 작성해 보세요. 특히 자동차 유지비는 가성비를 철저히 따져보시고 대중교통과 공유 서비스를 적극 고려하셔야 합니다. 통신요금은 알뜰폰 전환만으로도 연간 50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합니다. 이 건강관리 비용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든다. 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하니까 병원비는 걱정 없어라고 말하지만 은퇴 후에는 작은 질병도 자주 그리고 꾸준히 발생합니다. 관절, 치아, 눈, 피부 질환 등은 노년기에 접어들며 반복적으로 병원을 찾게 만듭니다. 사례. 70세 이명자 씨는 관절 통증으로 한방병원 치료를 시작한 후 매달 20만 원가량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영양제, 치과치료, 약제 비용 등이 누적되며 건강관리 항목에서만 매달 3,040만 원이 고정지출처럼 나갑니다. 전문가 조언. 예방의학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식습관, 운동, 수면 관리는 가장 강력한 의료비 절감 전략입니다. 실손보험과 보장성 보험은 60대 이후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보험료 지출은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건강관리와 동시에 의료비 지출 패턴을 파악해 연간 예산으로 설정하세요. 3. 자녀 지원, 은퇴 후에도 계속된다. 은퇴 후 재정 계획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바로 가족 지원입니다. 특히 자녀 결혼 자금, 취업 준비 비용, 손주 양육비 등은 의외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출로 이어집니다. 사례. 68세 박진호 씨는 은퇴 후 고향으로 이사하며 월 240만 원의 연금을 기반으로 한 평온한 노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신혼집 전세 자금 지원과 손주 돌봄 비용으로 매달 70만 원가량을 지출하게 되었고 이는 예산 외 항목이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자녀 지원은 기한과 한도를 설정한 계획적 지원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결혼, 육아,
생활 문제를 무조건적으로 떠안는 건 노후 재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필요한 경우 가족 재정회의를 통해 현실적인 범위를 상의하고 문서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결론, 연금은 기본 자금이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연금은 은퇴 재정의 출발선일 뿐 종착지는 아닙니다. 안정적인 월급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지출은 증가하고 변동성은 높아지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은퇴 이후입니다. 따라서 지출 관리 능력을 키우고 부가소득원 자격증, 임대소득, 유튜브 등을 확보하며 현실적인 가족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금에 대한 과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매달 들어오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예상치 못한 지출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 지금 점검하세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 총 얼마인가요? 병원비와 건강관리비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자녀 지원 계획은 어디까지인가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전 노후 점검표를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연금만 믿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능동적인 노후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